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책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영향력 있는 유튜버와 온라인 정보 게재자에게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고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정보 게재자의 범위와 제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정보를 올린 사람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일 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과 정보 유통의 핵심 역할은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다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특정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한 허위 기사라고 비판하고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에는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각 부처청에서 다들 열심히들 해주셔서 국정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는 우리가 이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 이런 거 좀 많이 발굴하십시오. 각 부처청에서는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권면하고 뭐 포상도 좀 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뭐 특진을 시켜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임정청사 관리 방안 보고가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거 관련된 건데, 효창공원 있잖아요. 김구 선생부터 많이 모셔 있는데, 그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 그게 원래 옛날에 다 공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효창공원을 지금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포함해서 좀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네. 좀 강구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해요. 좀 깨끗하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점은 이 19년도에 서울시하고 본부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계획은 다 세워놓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뭐 저는 그런 정치 상황들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장 오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거기 계시군요. 그냥 참고로 이 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는 뭐 종이신문 이런 거는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예, 거기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뭐 그 외에 어쨌든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 특허라 그러죠. 특허.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게. 예, 그래서 그 방송의 자유의 경우는 신문의 자유와 구별해서 그렇습니다. 제도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방송법 등의 그 공적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야, 이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또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서 항소해야 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럽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예, 뭐 그 언론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어하는 것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져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물론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또 민간 기구에 맡기든지 하든지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니 뭐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 뭐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그 방송법 등에 있어서 네. 방송사 등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 네. 등 여러 가지 방송 유형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시길래 하여튼 이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 돼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한 번은 우리가 공유하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게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혹시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특히 제조업에 또는 제3세계에 진출해서 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노동 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좀 외교부든 노동부든 아니 산업부든 하여튼 관련 부처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 탄압하고 막 부당해고하고 법원이 뭐 복직 판결에도 안 지키고 막 철수해버리고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일감 옮기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나 좀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봐서 그래요. 이게 부당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국가던데 부당 캄보디아였어요? 부당 노동 행위로 뭐 부당 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지킨다고 시끄럽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뭐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고 개인이 한 일이고 전에 하던 인수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 뭐 그런 취지이긴 하던데 사실 인수 이전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전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현재 경영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잖아요. 네,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에서요. 그 말고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해 행위, 폭행 또는 뭐 부당 행위 이런 것 가끔씩 문제되고 심지어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 공항에 갔다가 얻어맞고 도로 강제 송환당한 일이 있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밉다고 공항 경찰이 폭행을 해가지고 도로 비행기에 실어 보낸 일이 있어요. 지금은 뭐 한참 전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런 구성원 일부의 그런 아주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 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